네, 이틀째를 맞은 제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 이번에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전문가들과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어제 회담 첫날에 명장면을 하나씩 꼽아본다면 어떤 걸 꼽고 싶으세요? 뭐 하나하나가 모두 역사적 사건이겠죠. 제가 보기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네 분 이설주의사 동행해가지고 우리 대통령을 바로 이 비행기 앞에서 직접 영접하면서 포옹을 했잖아요. 이것은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강하다. 이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이 평양 시민들 지금 약 한 10만 명 정도가 환영 인파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이 평양 시민들이 이 한반도기라는 것은 뭡니까? 평화와 우리는 하나다. 이런 상징 아니겠어요? 예. 이것을 가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 일행들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 그 속에서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다. 이번 이 평양 정상회담,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내달라는 그런 환영 겸 메시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떤 장면 가장 인상 예, 깊으셨어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다 이제 상징적 역사적인 건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평양 순환공항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도착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의장대가 이제 사의를 할 때 정식적으로 이제 대통령 이제 각하라는 명칭을 이제 네. 공개적으로 사용하면서 했다는 거, 그리고 외포를 발사했다는 게 과거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네. 그게 가장 인상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내용적인 측면인데, 과거 1, 2차 때는 이제 먼저 이제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과 이제 면담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하고 했단 말이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게 없이 이제 곧바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들어갔고, 그리고 또 여러 계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번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하자, 또 속도를 내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경제 건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시설이 뭐 초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과거에는 보면 이제 일종의 허장성세식으로 이제 북한에 이제 자랑만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실용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면담의 순서라던가 술책화법이 지난 회담과는 또 다른 점이라는 말씀, 그리고 인상적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회담들과는 어떤 점들이 많이 지금 차별점이 있었을까요? 이제 이미 이 회담 전에 예. 이번 회담 추진위원장이랄까요? 준비위원장 임종석 이 비서실장이 예. 이번에는 회담이 있어가지고 좀 실제적인 회담에 모든 집중을 하겠다. 근데 제가 보니까 실제적인 회담 플러스 실용적인 회담에 집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오차는 물론 개별적으로 했겠죠. 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그런데 오후에 지금 이제 3시 45분부터 5시 45분까지 2시간 동안 했잖아요. 네. 여기에서 물론 어제는 있습니다만 또 그 어제에 대해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이런 협상의 개념보다도 좀 진실, 솔직 이걸 담아 가지고 공통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또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 하면은 먼저 이행할 것은 무엇이고 나중에 이행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정상이 입맛을 맞대 가지고 아주 솔직 담백한 회담을 한 것이 아니겠냐. 이것이 어찌 보면은 과거와 좀 차이죠. 다시 말해서 과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서로 친교의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곧장 회담을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3번째 만납니다. 그렇죠. 신뢰와 우정이 그렇죠. 쌓여있다는 말을 하고 들어갔죠. 충분하게 이 신뢰, 정 이것을 가진 상태에서 어찌 보면은 눈빛만 보도 서로 원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 아마 이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회담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어제 회담 배석자만 봐도 상당히 핵심 인사들만 앉아있는 구성이었는데요. 그렇죠. 역시 그게 회담 진행되는 과정에도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용적 차원이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 보면 정우영 안보실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이제 배석을 하셨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 그다음에 이제 김여정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동생이죠. 그리고 이제 선동부 부부장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핵심적인 인사 두 사람이 했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이제 의례적이고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와 관련됐고 그리고 사실상 아마도 이제 서훈 국정원장하고 이제 김영철 통전부 장관 물밑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협의했던 그 당사자들이 바로 옆에서 그 지금까지 그 협의 결과 그리고 또 정상 간에 협의를 했을 때 각각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전문적인 인사들의 그 의견을 바로 듣고서 협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실용적인 그러한 이제 회담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혹시 그 같은 구성으로 진행이 될까요? 뭐 단독 회담이라든가 아니면 확대 회담 그리고 또 배석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될지 분석해 보신다면요. 이 북한 이 조선중앙통신이죠. 거기에서 이 회담에 대해서 나름대로 북측 자신들의 의미를 부여한 보도가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해가지고 그 앞으로 한반도의 이 평화, 번영,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를 말하는 회담이 될 것이다. 아마 이것이 북측에서 했지만도 우리 측도 그와 유사한 부분도 있죠. 물론 우리 측에서 좀 더 그게 구체 들어가면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또 이 부분에 좀 더 우리는 선택을 집중하겠죠. 어쨌든 간에 남북 간의 지금 양 정상이 서로 목표하는 바는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 지금은 이제 배석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김 차관님께서 잘 말씀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좀 배석자가 불균형이었습니다. 1차 이 김대중 정부 시기, 2차 노무현 정부 시기 보면은 약 4대 1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대 2 상황에서 우리는 정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북측은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그리고 김영철 통전부장입니다. 그러니까 2대 2 되니까 나름대로 좀 균형을 맞췄고, 특히 이 김여정의 경우에 지금 이제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남북 관계 이런 정상회담 배사를 보니까 물론 우리 측에 특사라고 한 것도 있지만 좀 앞으로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하려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겠죠. 오늘도 역시 오전에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회담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배석자 숫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뭐 확대 정상회담, 뭐 단독 정상회담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번에는 행식을 좀 더 뭐랄까 정상회담에 집중하는 그런 행식으로 나아갈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상 일정표 상으로는 오늘 오전 회담 시간이 상당히 짧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제까지 어느 정도 물밑 접촉이나 실무 협의를 통한 어느 정도 틀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생중계하고 이제 외부에 공개한 일정 말고 별도로 그 뒤에 막후에서는 이제 관련자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최종적인 합의문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했고, 그리고 좀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할 텐데 아마도 이제 오늘 안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오후에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예상컨대 어차피 지금 이제 우리도 이런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북미 간에 이제 중재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뭐 합의를 이루는 길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 이제 유엔 총회에서의 한미 정상회담과 그리고 또 두 번째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과 하는 소위 그 3자 간 이제 협의 형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최저치와 그다음에 최고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미국의 입장을 북한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진전시켜 나가자. 이제 이런 선에서 좀 조기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비핵화가 가장 핵심적이지만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비핵화 관계없이 남북 간의 이제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포함해서 이제 전쟁의 공포를 이제 해소시키는 이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춰주면 좋겠다. 그게 보면 이제 정상적인 국가에서 보면 이제 대통령 간 이제 단독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분야에 있어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방면적으로 교류하고 서로 협의한다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어제 있었던 것처럼 소수만 해서 이제 배석하는 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이번에 가신 이제 공식 수행원으로 여러 장관님도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회문화 교류라든지 또는 이제 경제 분야도 할 수 있거든요. 경제가 협의를 했다라고 해서 바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하려면 어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만 비핵화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정상회담의 기간 중에 경제 문제와 관련된 인사들이 서로 협의한다라고 해서 그게 큰 뭐 잘못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상 국가라는 거 그리고 또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이라는 거 그리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제 정상 국가로서 행보를 한다는 것 차원에서 이제 오늘의 회담은 이제 어제처럼 이제 그 소수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관련된 분야의 분들도 다 함께 참여를 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협의를 하고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과정을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기대입니다. 네, 교수님이 비핵화가 먼저다, 아니다,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북미 간의 이견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게 이번 회담의 관건이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이 접점이 찾아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북한도 상당히 그 종전선언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잖아요. 또 미국은 핵신고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북미 간에 뭐 대화의 틀이 없어가지고 접점을 못 찾겠습니까? 지금 문제도 어찌 보면은 북미 간에 물밑에서 실무 접촉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석 협상가 이것은 중재를 잘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특사단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또 그럼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실루서에서 뭔가 중재 좀 해달라 이 요청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만남이 있어가지고 북미 간의 존중을 요청하고 우리 또한 거기에 대한 당사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절충안을 우리가 안 가져갔다.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의 그 중재자로서 협상 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3의 대안 또는 절충안을 가져갔을 거다. 그러나 그 절충안이 있어가지고 양 정상이 접점을 찾았는데 이것을 일종의 합의서에 어느 만큼 맹실히 할 것인가.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겠죠. 네. 지금 문제 이제 우리 김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런 그 핵심적인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서 서명하도록 남겨둬야 되겠죠. 네. 예.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 전 세계에서 이 정도는 이 합의문에 좀 맹시되기를 바라는 이런 대목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인 조치로서. 예. 그렇다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중요시하는 핵신고를 포함한 네. 또는 핵신고를 비롯한 완전한 비핵화 또 그리고 미국의 상응 조치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북미 간에 빨리 만나기를 기대한다. 뭐 이 정도 있잖아요. 들어가면은 미국이 요구하는 소위 핵신고가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으로서 맹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표에 대해서 북한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될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 정도 나오면 저는 뭐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납득하고 잘된 합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 중재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르면 오늘 오후쯤에는 어떤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있거든요. 네. 혹시 남아있는 의제에서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비핵화 부분에서 중요한 중재안이 필요하다던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그 일단 지난번에 정우영 이제 대북 특사가 가셨을 때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게 있습니다. 이제 비핵화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걸 보아가면서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 과정을 이제 마무리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라는 거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한 자체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명시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핵화 관련된 과정은 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와 관련해서 핵 프로그램의 그런 신고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찰과 폐기 검증의 그런 과정을 국제사회가 협력한다 이런 일반적인 내용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아마도 고심을 하고 있는 거는 그거 말고 구체적인 조치. 소위 말해서 그 미래의 핵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폐기나 또는 또
제한적인 선제적인 사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 일반 기자들한테만 공개했고 전문가들이 보지 않았다라는 이제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북한 스스로도 폐기했으니까 그럼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보는 걸 허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제한적인 사찰에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다 더 좀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이나 또 일부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핵물질의 일부 폐기와 국외 반출, 이제 상징적인 거죠. 이제 100을 가지고 있다면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도 이제 그 협의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나 추가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정상이 어제 예정 시간 넘겨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오늘 뭐 예정대로 원했던 결과 도출이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말과 행동 같은 것들 상당히 주목을 끌었는데요. 아까 이제 솔직한 모습 네, 보여줬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기존보다 상당히 예의 바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나이 연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특히 그거 아닙니까? 뭐 공항까지 직접 나와서 영접해 준 거 감사하다 그러니까 뭐 응당해야 되는 거다라고 했죠. 그것과 함께 이제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발언을 보고서 이제 듣고서 이제 느낀 점은 이제 특히 그 뭐니까 백화원 초대소에서 이제 서로 이제 담화를 나누는 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하나의 문장을 마무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 일종의 마무리를 안 하고 또 다른 이제 문장으로 간단 말이죠. 네. 이제 그리고 하는 게 더 빨리 한다, 빠른 속도로 해야 된다, 뭐 성과를 내야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일단 마음이 급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무언가 이제 본인이 이제 희망하고자 하는 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속도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구구절 같은 경우는 당초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2월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해서 속도를 내면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체제 안전 보장과 이제 경제 지원, 특히 이제 제재 해제 부분에서 성과가 있으면 이제 북한이 말하는 이제 강성 국가 그게 이제 정치적인 강국, 군사적인 강국, 경제 강국 아닙니까?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이제 취임을 해서 이제 북한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연설한 게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경제 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변화가 있으면 이제 구구절을 정말 70년 맞이해서 큰 이제 그런 행사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못했잖아요, 현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그 아쉬움과 답답한 그리고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바심으로 인해서 이제 발언을 할 때도 보면 하나의 문장을 다 마무리하지 않고 다음 문장을 바로 가는 이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어떤 급한 마음을 계속 어떻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문장을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이런 모습들도 보였는데 그래도 평양 시내를 카퍼레이드 하면서 달라진 모습들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자 했던 모습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김창현 의원은 조금 이제 그 분석이 다를 수 있는데 예.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이 문장을 매끄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보면은 핵심적인 선택과 집중이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좀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말이 평양 이게 우리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 어찌 보면은 끝말이 왜 이래 없고 또 다른 말 이어지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예. 우리도 이렇게 지금 이제 토론하고 이래 보면은 저도 이렇게 말이 빠르면은 뒷말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이것이 어찌 보면 뭐 좀 우리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나가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성질이 급한 그런 습관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 지금 이제 저는 조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상대방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줘. 네. 어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솔직한 그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어제 뭐 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상당히 지금 이제 좀 뭐랄까 이 백화원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편안하게 최고를 모시겠다. 이건 솔직한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찌 보면 최고의 수령. 네. 지금 이제 주민들에게 수령의 무오류 이것은 거의 각인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 중간쯤 다시 말해서 순환공항에서 백화원 영빈관까지 가는 한 중간 지점에서 무게차를 타가지고 평양 시민들 그래서 중앙에 내려가지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흔들고 악수한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뒤에서 박수를 치고 오늘의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것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 이것이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고 어떻든 간에 두 분의 공통점은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와 우정 속에서 결실을 맺자. 그리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 그리고 온결에 위해 가지고 큰 성과를 내자. 이런 것이 이것은 뭡니까? 성질이 급한 이런 것보다도 좀 뭡니까? 사전에 뭐 이 원하는 것 다 잘 알고 이런 상황에서 좀 뭐랄까 양 정상이 평양에서 만났기 때문에 판문점에서 만난 이상으로 좀 뭔가 이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에 기쁨을 주자 막 그런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회담도 좀 잘 될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상대를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좀 새로운 이미지로 각인이 되었을 것 같고요. 네, 네. 북한 주민들한테도 좀 놀라운 지점일 것 같아요. 이런 게 대외적으로 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그 어떻게 뭐 패턴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이제 2011년에 이제 취임한 이후부터 이제 과거의 선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북한 스스로 표현이 인민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정말 그 이제 군부대를 방문하면 이제 그 하급 전사라고 하죠. 하급 전사와 같이 어깨 동무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 일반 주민들이 사는 이제 아파트도 이제 방문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제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이런 친근한 이미지를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북한 표현은 이제 예민 정치인데 이제 그거 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기본 속성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북한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방예의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그 연공서열 또 특히 다 이제 남녀노소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백두혈통이지만 그래도 이제 연령이 낮은 그런 이제 인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윗 어른들을 이제 잘 섬기는 모습 자체가 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지도를 더 높이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초기부터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북한 내부에서의 그런 단결력 그리고 특히 이제 과거 선대인 이제 김일성, 이제 김정일 때 그런 인물들로부터도 더욱더 이제 지지를 더 받는 거죠. 그런 내부적인 목적과 함께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게 젊은 지도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구나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그럼 그 이미지가 부드러워진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지 군사적인 그러한 이제 위협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강성의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해소하는 데 기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경제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전략적인 목적화에서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2차 일정으로 또 다양한 모습들이 기대가 되는데 오늘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그 오전에는 뭐 이미 알려진 대로 이 제2차 회담을 하고요. 예.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 제2 오찬은 아마 지금 이제 그 이 옥류관 옥류관. 이렇게 돼 있겠죠. 어찌 보면 이것이 그 이 환송만찬의 연장선에서 갈 수 있고 예. 또 오후에 되면은 아마 이 우리 김 차장님 말씀대로 오전에 회담이 잘 끝나면은 오후에는 편한 마음으로 양 정상이 친교 시간을 좀 더 빨리 앞당길 수 있겠죠. 뭐 친교 시간은 여러 가지 형태 있겠습니다만도 양 정상이 함께 북한의 이런 유적지라든지 또는 북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동시에 관람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곧장 이 양 정상이 지난 판문점 선언 그 할 당시에 마찬가지로 공동 이 기자회견 유산 이런 형태를 취해 가지고 뭔가 9.19 뭔가 이 평양 공동선언이 나올지 그 나오면 상당히 좋겠죠. 나온 상태에서 혹시나 지금 이제 북한에서 5년 만에 다시 또 재개된 집단 체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빛나는 조국입니까? 막 이런 상태에서 이런 빛나는 조국은 과거에는 핵과 미사일, 성문 정치 이것을 강조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상당히 뭡니까? 도전적인 이런 상태에서 우리 그 잘 보지 않으려는 그런 게 많았죠. 이번에는 뭡니까? 오히려 평화, 경제 이것을 중요한 이 중점적인 이런 슬로건을 내고 하고 또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쩌면 거의 10만 명 정도의 평양 시민들이 동원된 이 상태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기회
대통령이 직접 다가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지금 이제 평양 주민들이 대남 적개시 이것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올해는 이러한 시나리오 스케줄로 나아간다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것은 성과 있는 회담 이것을 예고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성과 있는 회담이 되어야지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 합의문 안에 구체적인 비핵화 실행 계획까지 담길지 이 부분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좀 이 부분을 당부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이제 의견은 그냥 원칙적인 사항만 담아서는 이제 문제가 있다.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이제 미국의 그런 그 초기 입장 표명도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거니까 네. 그런 원론적인 수준 플러스 이제 구체적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한이라는 것은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포함시키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게 만약에 포함이 안 되면 또 다른 논란이 있죠. 지금 보면 비핵화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비핵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네.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제 특사를 통해서 밝혔던 트럼프 첫 정부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네. 그런 시한 문제는 이번에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핵 폐기를 위한 이제 그런 그 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벌써 북미 간에 이야기했던 이제 일종의 그 합동 이제 실무 그룹을 이루어서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도 같이 담고 그거는 뭐냐면 이제 폼페이오 장관하고 이제 김영철하고 이제 구두로만 했고 합의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에 만약에 이제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된다면 그건 또 다른 의미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담아주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한 제한적인 핵 사찰의 문제라든지 이제 일부 핵물질의 이런 추가적인 그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미국이나 국제사회하고 협력에 나간다는 식으로 여지를 남겨두고 네. 이제 그게 이제 비핵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원하는 이제 차지 안전과 경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제 세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4.29 선언에서도 이제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이제 완화해서 포함되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양 교수님은 오늘 오전 문 대통령 회담에서 어느 부분을 가장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북관계 발전 관련해가지고 이산가족 문제, 네. 근본적 해결했죠.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결단, 또 비핵화 관련해가지고 적어도 비핵화 핵신고, 미국이 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수행하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 하면 선제적인 행동 조치로서 영변 핵단지의 핵 동결 정도 하나 나오면 좋겠다 생각을 두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군사적 긴장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그리고 서해 NLL 여기에서 NLL을 기점을 해가지고 기준점을 해가지고 평화수역 공동 의료구역을 설치한다. 이 정도 나오면은 아주 의미 있고 성과 있는 적어도 A+의 합의체가 될 것이다. 네. 두 분 모두 좀 비핵화의 모호성을 좀 지워줄 수 있는 그런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